좋아요, 구독. 부장님, 오늘은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런데 7월 막판 들어서 2차 전지주들이 좀 출렁이면서 지수 역시 좀 출렁인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7월 증시 전반에 돌아봤을 때 명과 암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7월이 아마 그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의 시작인 날이었는데 이 2차 전지가 지난주에 굉장히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가 빨간색 1%가 넘게 올랐는데 하락 종목은 1,400개가 넘고 그럴 정도로 변동성이 컸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그 2차 전지 주들도 지금 역시 등락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이제 그런 기대감 또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이게 그 쏠림 현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그런 유동성이 몰렸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 흐름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이 다소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몇 개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증권사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증권사들이 지금 그 비투라고 보통 얘기하는 신용에 네. 대한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그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좀 못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약간 풀어놨었다면 유동성을 좀 지금은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비투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약화되겠죠. 이렇게 되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이 시장에서 조금은 소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외에도 이제 AI 반도체라든지 또 그리고 하반기에 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흐름이 하반기에 좀 눈여겨보시면 내년에도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쏠림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7월에 좀 쏠리면서도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7월 달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7월 사실 초중순까지만은 2차 전지 계속 쏠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장만 봐도 그 쏠림 현상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2차 전지 주제의 변동성이 커져가는 만큼 코스닥 지수는 좀 쉬어가고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좀 움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8월 코스피 전망치를 지금 살펴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거 2,780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2,800 넘게도 열어두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DB금융투자의 경우는 3,000까지도 열어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가 8월 달에 2,800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지수를 보셔야 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둔화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여기서 종료가 될지에 대한 미국에서 FOMC에서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겠죠. 근데 조금 더 좋게 보는 분들은 내년 1분기면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막상 보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시장 자체가 또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본다면 역시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에 이번 이제 2,800을 넘어서서 그 자리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꺾인다라는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꺾인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2,800, 3,000포인트 여기에 앞서서는 대장주들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대장주가 올라가야 될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는 뷰는 긍정적이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반기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추가적으로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대장주들이 올라야 할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라고 하면 이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좀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런 만큼 8월에 2차 전지주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죠. 7월처럼 이렇게 요동치게 된다면 저희 관망하는 자세를 봐야 할지 아니면 저희 이 2차 전지주들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보시면 이게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주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급에 대한 쏠림 그리고 예전에 뭐 보았던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뭐 표현을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즈아 뭐 이런 표현까지 네, 많이 가즈아, 쓰더라고요. 그쵸, 예전에.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실 천정을 뚫은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고점을 논하기가 어려웠고 뭐 계속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계속 상승하다 꺾였다 꺾이고 다시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 흐름이 계속 왔었기 때문에 올해 네. 상반기 내내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재매수하는 저가 매수하는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 오늘 보면 플러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급락한 이후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2차 전지에 대한 에코프로가 대장주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과거에 그렇게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단지 약간의 그런 그 목표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조금 좀 시장에서 낮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뭐 옛날에는 여기서 여기 150만 원, 뭐 100만 원 여기까지 올 때만 해도 뭐 워낙 그 올라갈 때 초기 단계가 뭐 10만 원, 20만 원부터 올라왔었기 때문에 1000% 뭐 이상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1000%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변동성의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사들이 지금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서 약간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전체에 대한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중장기로는.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로 들어갈지 중장기로 들어갈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들어갈지를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많이 좀 스타처럼 보였던 종목들이 있었죠. 에코프로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가져갈지 단기로 가져갈지도 어떻게 전략 짜갈지도 한번 체크해 가면서 각기 다른 전략을 짜가면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적자가 났잖아요. 지금 4조 원이 넘는 적자였고 상반기 전체를 보면 9조 원이 넘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보는 시각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엇갈리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의 흐름처럼 뭐 D램과 HBM 쪽이 반도체 쪽에 구원투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8월에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 안에서 또 스마트폰도 있고 네. 뭐 가전도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안에서 사업부별로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만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역시 상반기가 최악이었을 것 같고요. 네. 이를 반영하는 게 이미 감산도 했었고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 일단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저점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던 HBM인데요. 그러니까 AI 챗 GPT, AI 반도체에 대한 관련돼서 HBM이 이제 관련돼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조금 뒤쳐졌거든요. 네. SK 하이닉스가 거기서는 조금 더 앞서 있고 엔비디아와의 그런 관계가 조금 더 삼성보다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같은 경우 삼성에서도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맞춰간다면 역시 AI 관련돼서 HBM 관련된 또 삼성전자의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네. 비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그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폴더블 폰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렇게 접혔을 때 거기가 U자형의 힌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선이 보였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물방울 힌지로 바꾸면서 그런 거를 이제 극복했다는 표현,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거를 좋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플래그십 모델에서 20% 이상을 네. 이제 폴더블 쪽에서 삼성은 판매하겠고 올해로 누적 판매 대수가 3천만 대를 넘어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더블 폰만큼은 삼성이 우리가 선두주자고 가장 많이 팔 거고 앞으로도 그 리더로서 자리를 매김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도 보셔야 되겠고 스마트폰에서 특히 폴더블 폰에서의 올해 그 하반기에 신규 모델에 대한 약진 여부 네. 저도 한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그 정도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게 언팩 행사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면서 저도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 정도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폴더블 폰 시장이 커지는 부분, 또 그리고 폴더블 폰이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다 적용될 수 있는 향후에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디램이 하나 또 좀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PC나 이쪽에 대한 뭐 서버나 이쪽에 대한 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약간 시장에서 눌려있던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에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런 신규 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HBM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유망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두 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렇다면 HBM 내에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쪽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비즈니스가 잘 되면 될수록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우리가 칩 리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런 기업들의 생태계가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뭐 얼마 전에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이야기를 뉴스를 시장에 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칩스앤미디어,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또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가온칩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HBM과 관련된 뭐 삼성전자가 뭐 캐파를 2배 이상 늘리겠다. 또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HBM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할 때 이 네. 말씀드렸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역시 동반 성장에 네. 대한 것도 삼성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 함께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HBM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을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을 해주실 때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렇다면 AI 관련된 반도체 쪽도 HBM과 좀 비슷한 시각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AI 관련된 기업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올해 좀 재밌었던 건 AI 관련주에서 헬스케어가 특히 많이 네. 올랐습니다. 루닛이라는 기업, 또 JLK라는 회사,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의료 쪽에서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나 대신 AI가 네. 진단을 하고 진료를 하면 내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해서 안 좋아할 수도 분명히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AI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 그 의사분들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진단에 대한 또 정확도도 올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의 진료와 AI 진료를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한 진단과 거기에 대한 처방 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AI 헬스케어를 의사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내 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그래서 꺼려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제 병원이나 이제 의료진들, 의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네. 이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내에도 앞으로 커져야 되겠지만 네.
해외 쪽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루닛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 지금 숫자보다는 미래에 대한 숫자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AI 쪽에 헬스케어 쪽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회사들, 또 하나가 AI 관련주 중에 하나 있는 또는 보안 쪽입니다. 네. 그래서 CCTV 보안 쪽인데요. AI로 우리가 이제 그 CCTV는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방할 수 있는 또 네. 그리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AI CCTV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아이디스, 포커스 HNS 네. 뭐 이런 투루엔 최근에 상장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AI CCTV로 향후에 교체가 되고 특히 최근에 그 초등학교에 대한 또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네. 돼서 예전에는 이제 교사분들이 교실에 CCTV 설치하는 거를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다시 많은 분들이 찬성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제 교실마다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기존의 교체 수요 네. 그리고 또 새롭게 깔리는 AI CCTV 뭐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면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 안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역시 지능형 CCTV로 바뀐다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앞으로 네. 그동안에 주목을 못 받았다면 좀 관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 보안 AI 쪽 보면 좋겠고 그렇다면 저희 8월에는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8월에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말씀드렸던 AI 관련주. 네. 엔비디아 저도 많이 지금 주변에 외국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엔비디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반도체는 당연히 그동안에 뭐 이제 눌려왔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거 제약바이오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제약바이오는 코로나 2020년 12월에 고점 찍은 이후로 2021, 2022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40~5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충분히 제약바이오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인데 올라가는 건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약회사, 신약 뭐 개발하는 회사들별로 그리고 특히 지금 보게 되면 셀트리온 세계 회사가 합병 이슈가 네.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분명 이벤트나 이슈가 있고 또 그리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빈집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빈집털이에 대한 부분들 요즘에 보면 좋은 뉴스라든지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이유는 빈집이라서 그럽니다. 수급이 깨끗하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고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당연히 네.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그런 틈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간다면 실적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